법령구원 강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입니다. 좀 전에 두 원고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거기 연장선에서 이제 발표됐다면 우리가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적연금에 대한 어떤 평가,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로서의 평가가 조금 그동안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왜 미진했는지 거기에 대해 일단 사적연금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고 사적연금이 이제 노후소득 보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총 4챕터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또 이제 두 가지 발표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 또 그 제도적인 한계, 그럼으로써 연금 개혁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인구 경제학적 상황이 변했습니다. 변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이제 필요한데 국민연금만으로, 공적연금만으로 이 노후소득 보장을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되더랐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금 재정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요, 국민연금 재정 개선 결과를 한 20년에 걸쳐서 1차부터 5차에 걸쳐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재정 계산이 하는 과정에서 한번 연금 개혁 이후의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2차와 3차의 기금 소진 시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재정 계산 제도가 한 이후에 그 인구 경제학적 어떤 상황이 변화되면서 한 10년간에 걸쳐서 제도 변화가 없는 그 상황에서 5년이나 당겨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연금이 이제 많은 커버를 해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후 빈곤율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 역할을 이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새로운 재정 문제를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총체적으로 공적연금은 어떻게 보면 현재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기초노령연금의 어떤 재정 문제가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러고 난 뒤에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공적연금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는 계속 부족해 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왼쪽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이제 재정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문제는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라는 어떤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사적연금이죠.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할 어떤 역할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지금 시점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추계를 해보면 소득 대체율은 현실적으로 지금 목표 소득 대체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한 40%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은 추계를 해보면 한 25%에서 한 30%, 기초연금은 한 10% 정도라서 현실적으로 공적연금이 평균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한 35%에서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정 소득 대체율은 그러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한 70%로 60에서 한 70%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사항이 사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우리가 메꿔 넣어야 됩니다. 대략 보면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그 사적연금에서 또는 사적 자산에서 메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노후 준비는 지금은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화와 제도 내시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적연금을 통해서 좀 맞춰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에는 여전히 이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사적연금이 향후에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사적연금이 지금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여기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 그리고 또 기대,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낮은 가입률입니다. 계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낮은 가입률이 이제 문제인데요. 왼쪽 그림은 퇴직연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개인연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소득 계층별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의 퇴직연금은 사업장 규모가 증가하는, 즉 근로자의 어떤 근로 여력이 있는, 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입률이 좀 높고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체계로 보면 이제 국세통계연부로 오른쪽에 이제 분석한 건데요. 보면 소득 계층이 조금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계층에서 가입 여력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실은 보면 사적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어떤 소득 보장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타겟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이제 지켜가는 게 맞고, 공적연금은 중산층 이하에 좀 포커싱이 돼서 간다 그러면 상호 어떤 노후소득 보장의 연계가 좀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어떻든 간에 사적연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낮은 가입률을 어떻게 보면 좀 제고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사적연금의 문제점이면서 또한 사적연금이 노후보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적립금의 누수를 막는 겁니다. 적립금의 퇴직연금의 어떤 중심으로 보면 적립금의 누수는 중간에 이제 인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직할 때 해지되고 있는 문제, 통칭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중도 인출 또는 중도 해지, 이 용어로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인데요. 지금 중도 인출과 중도 해지 왼쪽 그림인데요. 보면 그림이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동그라미입니다. 한 1.7조 정도가 중도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라는 거는 직장에 다니면서 찾아가는 어떤 금액인 거죠. 퇴직금으로 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고요. 퇴직연금으로 치면 중도 인출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도 해지입니다. 즉 이직 과정에서 해지되고 있는 금액인데요.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는 비율로는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절대 금액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즉 13.9조, 참 14조 정도 동그라미에서 있는 수치 안에 있는 걸 보시면 14조 정도가 누수되고 있다. 이거를 막아야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15조 정도가 연간 누수되고 있고요. 그걸 적립금 비율로 보면 한 4%에서 한 5% 정도가 매년 빠지면서 또 계속 보험료 8.3% 해가지고 또 충당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어떻게 보면 좀 막더라도 상당한 어떤 노후보장의 역할을 좀 해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퇴직연금의 향후 노후소득 보장의 관건은 이 중도 누수되는 이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연금 통계가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그런데 한 10년 유지율로 보면 한 50% 정도가 가입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연금도 적격 퇴직연금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걸 뭔가 어떤 가입의 유인 또는 유지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서 누수를 막는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의 사적연금의 적립금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금 400조고요. 개인연금의 적격 개인연금 또 한 20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사적연금 평가 한계 중에 또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뭐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제도를 흔드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형의 어떤 도입을 에 대한 어떤 불씨가 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악유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많이 이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고요. 실적 배당형은 굉장히 어떤 불안적인 요소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 최근에도 보면 한 5, 6% 정도는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실적 배당형에서는 크게 수익률 차이가 없다. 이런 논쟁도 있지만, 여하튼 한 2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왼쪽 그림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5년 평균 환산 수익률도 오렌지색입니다. 보면 스무딩하게 떨어집니다. 스무딩하게 올라가주면 좋은데 스무딩하게 5년 동안의 어떤 그 수익률을 평균 연 환산 수익률을 해보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적연금의 어떤 수익률 자체가 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어떤 환경인데 개인연금은 통계적인 어떤 수치가 좀 잘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반적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2022년 기준으로는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연금저축도 비슷한 퇴직연금과 비슷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2%대에서 박스권에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 정도 되는데 이 퇴직연금 수익률로 이 2%가 맞느냐? 이런 부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영향, 어떻게 보면 압력,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단계에 갔을 때 지금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급 단계에 갔을 때 아까 중간에 누수되고 적립금이 안 쌓이고 그러니까 연금으로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왼쪽 그림입니다. 55세 이상 연금화가 가능한 대상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율이. 대상자 비율 중에서 연금 수급률, 그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타고 있는 비율이 지금 7.1%, 2003년도 기준으로는 1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연금화로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지금 10% 내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후소득 보장의 어떤 역할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노후소득 보장으로 간다 그러면 연금 수령이 최소한 제가 그냥 생각인데 일시금을 전체가 다 연금 형태로 어떻게 보면 누적될 수 있고 전환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 이제 일시금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는 어떤 이런 형태로 가야 굉장히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적연금은 또 이게 세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제도로서 유인을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이라든지 사적연금은 실질적으로 유인이 실은 좀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수준을 보니까 우리는 DB/DC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납부액 대비 세제 인센티브를 보니까 한 17%, 14, 한 15% 내외다고 보면요. OECD는 한 26%,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합니다. 2016년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딱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보면 세액 공제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제 인센티브는 본인 부담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세액 공제로 변했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제 인센티브가 굉장히 취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좀 국제 수준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금을 찾는데 일시금 수령의 인센티브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 공제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어떻게 보면 퇴직소득으로 바로 일시금을 찾는데 부담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직할 때마다 해지할 유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을 차라리 낮추고
그러면 낮추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퇴직소득세가. 이거를 연금소득으로 유인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납부시, 운용시의 세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안 드리는데, 왼쪽 그림은 앞에 제가 왼쪽 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정리했고요. 오른쪽 표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연금이 현재 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에 낙타 모양의 그림이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의 그려진 어떤 그림입니다. 즉 55년도에 이제 소진되는 거로 보면, 이 퇴직연금은 이게 이제 추계 방법에 따라 선을 위선과 아래선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국민연금 퇴직 수익률을 쫓아가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을 쫓아가느냐, 그 차이인데, 어떤 거로 가든 간에 한 50년 전후쯤 되면 국민연금보다 기금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금으로서는 가장 큰 기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향후 한 25년도 전후쯤에는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기금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전망과 기대인데, 퇴직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냐 보면,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분을 통해 8.3%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8.3%에 해당되는 부분가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거, IRP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에 기여해 가지고, 요거는 두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과 2가 합쳐져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 세 개의 적립금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왼쪽 그림인데요. 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은 실링이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이 현재 약 600만 원의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어서 6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퇴직급여는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 8.3% 그대로 적용하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한소득이 없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립금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연간 한 50조 정도 쌓입니다. 쌓이는데, 퇴직연금은 한 40에서 45조 정도, 45조 내외 쌓입니다. 5조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그 실질적으로는 뭐 이대로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뭐 한 2030년 내외에서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어떤 적립금 쌓이는 비율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추세를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 비율을 봤을 때, 즉 개인형 IRP가 미국으로 치면 IRA인데요. IRA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율로 보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직 과정에서 쌓이기도 하고요, 본인의 기회를 가지고 쌓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장기 전망을 오른쪽 표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에 이제 동그라미 해놨는 게 제가 왼쪽 그림에 대한 거를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거고, 이걸 2090년까지 추계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퇴직연금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가치로 이제 추계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2035년 내외에서 이제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상가 형태로 추계를 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즉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높아서 2090년도에 가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장기 추계를 해봤을 때는 퇴직연금의 굉장히 추계 적립금이 높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퇴직금을 없애고 이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추세,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화로 계속 유도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제 퇴직연금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어떤
모습으로 또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은 근로자만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25세 입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가 40년 가입을 하는 거로 해가지고 근로활동 전환율로 이제 고려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5세 근로자로 들어왔을 때 40년 동안 근로한다고 보면 그 사람은 임금 근로자로서 한 20년 동안 근로를 하고요. 자영업을 한 8년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취업 기간이 한 13년 정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균 근로 활동 기간 한 2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입직해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자영업을 가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을 막는다 그러면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적연금 노후소득보장 그렇다 그러면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득대체율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퇴직연금 중심으로 보면 왼쪽 그림은 퇴직연금이고요. 오른쪽은 개인연금, 즉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을 국세통계연보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분석 방법이 살짝 좀 다른데요. 왼쪽은 퇴직연금 55세 이상의 수급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현재 연금 수급자는 연금 적립액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 대상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4.3%밖에 안 되지만 받고 있는 사람은 한 16.4% 정도가 되고요. 일시금자도 어떻게 보면 연금으로 전환해 본다 그러면 소득대체율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전환을 하면 1.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연금으로 받을 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상당히 그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16.4%는 상당히 오랜 동안 퇴직연금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기는 하지만 현재 55세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4% 정도를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다. 연금 형태로 받게 만든다면 향후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적격연금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은 좀 방법론을 좀 달리 했는데요. 자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대체율을 한 3.2% 정도는 최소한 지금 현재 가입 이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능하다. 한 20년 납부하는 거로 하고 평균 보험료를 한 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3% 정도 종신연금 형태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러프하긴 하지만 연금 형태로 받으면 한 15% 최소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사적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향후에 충실히 가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형태로 이제 본 게 앞에 거는 실적이고요. 요거는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40년을 가입한다 또는 20년을 가입한다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심플하게 보면 왼쪽 그림인데요. 퇴직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3%입니다. 3%인데 40년을 가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 13.3%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요거를 보험료율을 본인 기여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16%까지 올린다고 하면 계속 이제 25.6%까지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25년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오른쪽 표입니다. 한 16%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투자 수익률 증가 시나리오입니다. 투자 수익률 증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이긴 하지만 3% 정도로 보고 6%까지 증가한다고 했을 때 모습이 이제 13.3%에서 25.3%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시장이 허락해 줘야 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험료율 상향을 통해서 그리고 누수를 되는 걸 막는 걸 통해서 소득대체율을 제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습니다. 참고는
국제 비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적연금의 노소득 보장 방안의 어떤 정책적 방향과 전략적 방안은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소득 보장의 어떤 역할이긴 하지만 그 소득 보장을 되기 위해서 연금 정책은 수급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적립금 누수가 안 되게끔 만들어야 수급 단계의 노후 보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애 관리입니다. 즉 가입 단계에서 수급 단계로 연금화 정책을 관리를 해줘야 이게 노후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어떤 모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입을 해놓고 중간에 관리를 안 하고 수급 단계 와 보니까 연금화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10%가 아니고 20%, 30%, 최소한 50%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가입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촘촘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가입 유지 단계에서는 퇴직연금이 일어나 지금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거요. 자동으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신규 사업장은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 연속성 강화, 중간에 누수되는 거를 중도 해지를 제한한다든지 중도 인출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도 연속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조금 이제 보완해 볼 수 있겠다. 무조건 이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담보대출을 좀 저리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뭔가 유인을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 운용은 금융 밸류업 밸류업 환경 조성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박스권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시장의 어떤 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통해 가지고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어떤 건전 경쟁이 유도될 수 있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가서 급여 단계에 갔을 때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금화되는 부분. 근데 이제 국민연금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강제적으로 종신연금이다. 이거보다는 옵트아웃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좀 간다 그러면 좀 제도를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개인연금도 마찬가지. 개인연금 같은 퇴직연금보다는 좀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령 형태, 적립금이 많이 쌓여서 연금화를 하지만 퇴직연금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어떤 수령 형태로 간다 그러면 좀 조화롭게 공사적이 정책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 걸쳐서 세제 혜택, 세제 정책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세제 정책이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아까 앞에 얘기한 소득 공제 축소 부분을 연금화 지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컨트롤 타월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 퇴직, 개인연금 이런 부분들이 제도별로 따로따로 지금 관리되고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인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업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산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이때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되고 있는 어떤 적립금이 시장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입 유지 단계에서 봤을 때 잠재적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고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 상품, 그리고 또 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들, 특히 장기 가입할 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시장에서 가입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자산 운용은 장기 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단기로만 쭉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 운용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고 또한 시장에서도 그렇게 가야만 어떤 수익률 제고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장기 운용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죠. 리스크 관리에 대응 강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인 급여 수급 시점에 갔을 때는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연금 수령을 이제 시장에서도 유도해서 다양하게 이제 연금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으로 장기적으로 연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할 수 있는 정책은 수수료 정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조금 인하한다든지 조정해 줌으로써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연금화로 유도해 가면 퇴직연금 노소득
보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